네, 최근에 뉴욕 증시의 강세는 기술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와 관련한 전략 세워볼 예정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그리고 그와 관련한 기술주의 강세도 같이 예측해봅니다. 코르와 EWI 그리고 야간 선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국 전에 한 번 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뉴욕 증시 기술주 주도 강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경신하는 뉴욕 증시인데요. 앞으로 기술주 상승을 주도하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사실 시장에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관론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 개인 투자자들 투자 비중이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증가를 하면서 특히 많은 자금들이 기술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4조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저희 미국 본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그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도 NBDX라는 레버리지 2배짜리 ETF가 있거든요. 이 상품은 보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27% 이상 지금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를 비롯한 일부 소수의 AI 기업들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일반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빅테크 구조조정, 마이크로소프트에서 9,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면서 그 비용을 지금 AI 관련한 투자로 넣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반대로는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H200이라든지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TQQQ,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 시총 4조 달러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월가에서는 190달러까지 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엔비디아 상승의 영향을 톡톡히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예견과 또 전망과 분석을 또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와 반대로 테슬라의 이제 관련 ETF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는 변동성 심한 테슬라 ETF 지금이라도 선절이 답일까요?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 사실 이제 실망감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아메리카당 창당.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돌아설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라는 평가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벗어난 내부적인 지금 테슬라의 그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경영진들에서 상당히 이탈이라든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 리더십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4조 달러를 터치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에서 지금 극명한 이제 갈림길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시장을 주도했던 맥7 종목, 미국 대형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보면 테슬라의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가 2%밖에 상승을 못하면서 빅테크 중 커다란 부진을 그런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중 하나가 TSLL이라는 디렉션의 2배짜리 상품도 있고 저희 회사의 TSLT라는 상품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품 역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한 2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그 시도도 있으시지만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종목들로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에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최근에 개별 주식 커버드 콜 ETF로 좀 시각을 옮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ETF에 주목을 했고 또 어떤 ETF에 좀 주목하면 좋은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개별 주식 커버드 콜 ETF는 한국에는 존재하진 않아요. 다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용사 중에 하나는 일드맥스 라는 운용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해당 상품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두 달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해당 상품군들의 거의 2조 원 이상이 넘는 금액들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사실 레버리지 ETF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많이 하락하거나 하는 특성이 있다면 개별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분배금이 연환산으로 보통 50에서 80% 사이 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최근에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상품들 그리고 미국으로 봐서도 유입세가 가장 높은 상품은 MSTY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개별 주식 커버드콜이 지금 유입세가 미국 안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이런 커버드콜 상품들은 상방을 제한을 하고 이제 옵션을 매도하면서 현금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들마다 운용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MSTY는 이제 인컴 자체를 지금 현재 70% 이상 연 배당률을 주고 있는데 인컴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실 만하고 아니면 나는 주가 상승에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나온 MSII 같은 이런 상품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밤에 비트코인이 11만 불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최고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지난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슬라에서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뭐 국내 증권사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서클 관련으로도 인기가 좀 많아 관심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와 관련해서는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하며 한눈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클과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또 관련해서 ETF 좀 관심들 많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관심은 너무 뜨겁죠. 네, 지난달 뜨겁습니다. ETF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는데 실제로 뭐 제도권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편입하려는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이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 그것만으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관련 ETF 투자 방법을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게 서클이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거의 제 숫자를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과거 한 달 동안 거의 1조 원 이상 넘는 규모의 서학개미 매수세가 지금 서클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을 본 기억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화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하면서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발행 규모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 한 8배 이상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리포트도 내놓아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ETF 운용업계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히 서클 관련한 이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8월 11일에 아마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클 2배 레버리지 ETF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ETF에서는 이제 서클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디파이라든지 BLOK라든지 하는 ETF들에서 서클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 갖는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아크 ETF들에서도 지금 한 6% 내외 정도 서클을 지금 조기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법제화, 그리고 성장세에 그 관련해서 서클, 또 종목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ETF로 또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 시장의 이런 성장세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더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뻗어나갈까 너무 기대가 큽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ETF 이제 한국 ETF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미국 상장한 한국 ETF 저희가 맨날 글로벌 전략까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코로 ETF로 맞습니다.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K 증시의 그 매력으로 미국 상장한 한국 ETF 이달에만 1조 넘게 몰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승세가 예사롭진 않고요. 지금 뭐 EWI 같은 아이시아에서 나온 ETF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한국 관련 ETF이긴 한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가 살짝 멈추고 원화가
지금 가격이 좀 올라왔었잖아요. 최근 며칠간 좀 반대긴 하지만 그러면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6월 말 근처에 있었던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남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게 좀 더 오히려 국내장에는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지금 이머징 마켓 안에서만 보면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작년까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안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안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 같고요. 특히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는 일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아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특히 뭐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명이 되어 있고 최근에 사실 그걸 넘어서 뭐 K 드라마, K 뷰티 업종까지도 지금 관심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국내장도 좋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증시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10년 호황. 자, 실제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황도 좀 낙관론이 크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실제로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는 EWI, 코르 등등이 특징적이네요. 저희요 그 댓글들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오늘 날인 만큼이요. 이제 27일에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그 월가에서는 평균 한 190불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예측을 250불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지만 그 250불이라면 6조 달러까지 가는 정말 역사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불안감 중에 하나가 일부 스타트업들, AI 스타트업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에 대한 그 충분한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최근에 횡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우려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그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하반기 장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투자자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화상으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